각 시군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자체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이 백신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천시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습니다. 연구 모임을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모두의 관광지 13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7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7,150명, 경북은 1,581명입니다. 대구는 4일, 경북은 6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12세 미만 어린이용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료 접종 사업도 백신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26일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을 11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자체 예산으로 접종을 지원하려다 백신이 부족해 일정을 미룬 겁니다. 다자녀 가정에 무료 접종을 시행하려던 영덕군도 계획을 늦추는 등 대부분 시군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물량을 배정을 할 테니 11일까지 기다려라. 문제는 일단 미루긴 했지만 언제 시작될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연령대별 백신 물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한 지역병원은 상온 노출 사고를 빚은 청소년이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백신 물량이 넉넉한 반면 영유아 등 다른 무료 접종 대상자는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생 백신 따로 들어오고 노인 백신 따로 들어오거든요. 300개를 지금 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한 400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 남아있는 거를 그쪽으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무료 접종 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뒤따르지 않는 백신 공급에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 도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영천시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습니다. 의원별로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연구 모임을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을 위한 영천시의회 연구 모임이 구성됐습니다. 조창호 의원을 대표로 4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 증가 및 대구 경북 통합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구성 의원으로는 본의원 외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김병아 의원, 최술래 의원, 정기택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내년 9월까지 활동합니다. 활동 기간 동안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심포지엄 등을 열어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 주제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국토부, 기재부와 논의하여 지하철 교통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 개장으로 207만 명 방문에 따른 교통 수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기초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비해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만드는 행정통합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정통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 소멸의 위기감 속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인구 510만 명의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통합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지난달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이 들어가는 등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 잘 못 구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통합돼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죠. 침체가는 시를 본다면 통합하는 게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인구도 자꾸 줄고 경상북도가 좀 더 커지려면 통합안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불편한 교통망과 부족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적으로 뭔가 조금 더 확충된 인프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통합하면은 낫겠습니다. 서로 내거 네 거만 챙길 거 없이 대구 경북에 함께 가면 좋겠네. 반대로 행정통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쪽에 쏠리게 하면 안 되지. 평균하게 해줘야지 그건 하려고 말이야. 도청이 안동 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뭐 그러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통합한다는 것도 좀 이상 같고. 수도권에 맞서는 강력한 지방거점 구축을 목표로 행정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조선시대의 근본이 된 학문하면 성리학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구미 출생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야은 길재 선생을 중심으로 구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리학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리학 역사관 현장을 찾아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의 근간으로 삼았던 성리학. 구미 출생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야은 길재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가 1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구미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성리학의 역사를 관광 콘텐츠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3일 성리학 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금오지 옆에 위치한 성리학 역사관은 총 2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시관 3개동과 체험관 3개동, 홍보동과 한옥 문화카페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성리학 전시관에는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구미의 생활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과 함께 터치스크린을 통해 농업을 장려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을 찾은 시민들도 친구들 또는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어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제 개관식 한 거 알아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낙엽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 풍경도 그렇고 사진 찍기 딱 좋은 그런. 구미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구미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또 문화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건립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구미시의 좋은 금오산 아래 풍광과 더불어서 문화적 힐링을 만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선비대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 될 구미 성리학 역사관. 새롭게 개관한 성리학 역사관이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대구시는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모두의 관광지 13곳을 선정했습니다.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미술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대구 대표 관광지 40곳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보행로, 화장실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13곳을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내년부터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올 11월까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법인 택시 375대에 설치합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각종 부주의로 발생하는 충돌이나 차로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또한 시는 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업계 상황을 고려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묘지인 국립시남선열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예산 약 7억 원을 들여 여러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대표 참배시설인 단충사 기와를 교체하고 단청을 도색했습니다. 또한 묘역 맨 위쪽엔 전망 데크를 조성해 방문객이 안전하게 공원 주변과 금호 강변 전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제4회 경상북도 문화원의 날 행사가 영천 조양각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문화원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문화인들을 시상하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산문화원과 고령문화원이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돼 경상북도 표창을 받았으며 24명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지역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보문 호반 산책길 걷기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개별적으로 보문정과 호반교, 사랑공원 등 정해진 7곳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은 뒤 문자나 인스타그램으로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커피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청도군이 코로나 우울 이동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청도군은 지난 27일 청도역에 코로나 우울 이동상담소를 마련하고 무료 정신건강 상태 검사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우울 이동상담소는 앞으로 매월 2번 이상 경로당과 시장,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개관이 미뤄졌던 영천 화랑설화마을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27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화랑설화마을은 신화랑 우주체험관과 4D 돔 영상관 등 전시 체험시설과 폭포와 연못, 잔디광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방역 우수 외식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안내문 부착, 손 소독제 비치, 영업장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게 200곳을 선발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대구푸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평가를 희망하는 업주는 다음 달 20일까지 대구시 위생정책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감천면 한티곡에 있는 수할리 소나무가 경상북도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됐습니다. 한티 소나무라고도 불리는 수할리 소나무는 수령이 600여 년으로 추정되며 두 그루가 가지와 잎이 달리는 수관 부분이 합쳐져 멀리서 보면 한 그루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천군은 고려 충신 박공이 한티마을에 터를 잡고 충절을 다짐하는 뜻에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다며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